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에 대해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거를 제시함에도 두 눈 부릅뜨고 음모론이라고 할 뿐 아니라 공무집행하지 말라라는 소조차 웃을 일임에도 통탄할 일이 벌어짐에도 아직도 침묵 중인 수많은 지식인들과 국민들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갑갑했으면 목숨을 걸고 계엄한 것이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도 선관위를 압수수색 못한다면 이게 공산독재중공이지 자유민주 국가인가요? 이 와중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잡지 않으면 또 부정한 선거로 진행될 것입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수의 법칙이 왜 부정선거의 증거일까요?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정선거가 고의성 있는 명백한 범죄라면 부실선거는 단순한 관리 소홀의 느낌이다. 부정선거, 대토론회에 등장한 증거들은 명백한 고의성을 띤 조직적인 범죄의 증거로 결코 부실선거로 불릴 수 없다는 게 부정선거 척결론자들의 주장이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관위와 민주당이 부실선거를 주장한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안철수 등 국힘 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일침했다. 민 전 의원은 부실선거가 아닌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는 증거로 대수의 법칙을 꼽았다. 대수의 법칙 그래프는 한두 번의 시행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표가 몰릴 수 있지만 시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론적 확률에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주사위를 한두 번 던질 때는 특정 숫자가 연달아 나올 수 있지만 1000번쯤 던지면 결국 6개의 숫자가 골고루 표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민 전 의원은 대수의 법칙을 쉽게 풀이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은 비슷해야 한다는 이론이라며 예를 들어 어느 지역구 전체에서 갑과 을 두 후보의 득표율이 60대 40이라면 사전투표에서도 60대 40, 당일투표에서도 60대 40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설명한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은 한편의 시처럼 읽힌다. 백보를 양보해서 그게 어쩌다 다를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게 1에서 2%도 아니고 항상 10% 이상 현격하게 서로 다르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백보를 양보해서 10% 이상 다를 수도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게 항상 민주당만 유리하게 나온 거라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백보를 양보해서 서울의 어떤 지역구는 좀 특이한 지역구라서 그렇다고 하자. 그런데 서울의 49개 모든 지역구가 모두 다 그렇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백보를 양보해서 서울의 모든 지역구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지역구 단위가 아니라 서울의 425개 모든 동별로 모두 일률적으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이 10% 이상씩 차이가 나고 그것도 항상 민주당 후보만 유리하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닌가. 또 백보를 양보해서 서울은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경기도의 599개 동도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10% 이상씩 차이가 나고 모두 민주당 후보만 유리했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100번을 양보해서 서울과 경기도는 좀 특별하다고 치자. 그런데 인천과 부산, 세종, 울산에서도 단 한 곳에 예외 없이 모든 지역구의 모든 행정동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만 모두 10% 이상 유리하도록 통계들이 오직 한 방향만 가리킨다면 그건 무지무지하게 이상한 게 아닌가. 민 전 의원은 통계는 통계일 뿐이라는 헛똑똑이들에게 이 정도 된다면 선거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나고 물었다. 아울러 이쯤 되면 조사와 수사를 시작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선거를 해본 사람으로서 말한다. 지역구 안에서도 어느 구역에서는 이기고 어느 구역에서는 진다. 어느 구역에서는 사전투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어느 구역에서는 당일투표에서 승리를 거둔다. 그런 소소한 승패들이 엇갈리는 속에서 그 득표수를 모두 합쳤을 때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지는 게 선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 전 의원은 세계에서 지능이 가장 높고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6년 동안 있었던 모든 선거에서 어느 특정 정당이 모든 도시에 모든 지역구에 모든 행정동에서 균일한 분포에 유리한 득표로 이겼는데도 그게 우연히 나오거나 사람들의 실수로 빚어진 부실인가. 제발 깨어나라고 전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 대한민국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쳐도 음모라고 하는 모질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부정선거 논리는 객관적이고 투명합니다. 반박하는 자 그들은 명확히 부정선거 개입한 자입니다. 부정선거 일파만파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대선 모두 부정선거이며 그들이 했던 모든 법적 조치는 무효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행한 모든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받아야 하며 모든 것은 복구되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봉인지 떼어내고 투표함에 무슨 짓 했을까? 지난 부정선거 대토론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봉인지 논란이다. 봉인지는 제품의 개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 스티커로 크게 잔류형과 비잔류형으로 구분된다. 잔류형은 스티커를 떼어내면 상자 표면에 VOID, 무효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남는다. 비잔류형은 떼어냈을 때 상자 표면에는 흔적이 남지 않지만 스티커 자체에 VOID 문구가 나타나 투표함을 개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봉인지는 비잔유형으로 억지로 떼면 스티커 자체에 오픈 VOID 표시가 나타나며 새로 붙이지 못하도록 봉인지 위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참관인이 직접 서명한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봉인지를 떼었다가 새로 붙인 흔적이 나타나 문제가 됐다. 부정선거 대토론회의 히로인 박주연 변호사는 6월 3일 대선 당시 부산 진구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날짜별로 필적이 달라진 봉인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시했다. 2025년 6월 3일에 실시됐던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 30일 이틀이었고 본투표는 6월 3일이었다.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닷새간 투표함은 어딘가로 보내져 보관된다. 이 투표함에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관리하는 부처가 선관이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면 5월 29일과 6월 1일, 2일에 찍은 사진 속 봉인지 필체가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선관위 봉인지는 비잔 유형이라 누군가 투표함을 열면 스티커에 오픈했다는 표시가 남는다. 결국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이것을 열었다면 봉인지를 새로 붙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새로 사인을 해야 한다. 봉인지마다 이름은 똑같은데 날짜별 사인 필체가 다 다르다는 것은 절대로 열어선 안 되는 투표함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마음대로 열었다가 새로 스티커를 갖다 붙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봉인지를 잔류형으로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선관위가 비잔류형을 고집하는 이유가 황당하다.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투표함 등 피착물 재사용에 따른 점검, 보수 등을 고려해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를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 측은 서명의 보안에도 문제가 없다며 특수봉인지를 피착물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봉인지에 오픈 VOID라는 훼손 표시가 나타나고 투표함 등의 봉인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 등 관계자의 서명이 기재돼 있으므로 피착물 잔여물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가 봉인지 필체가 달라지지 않았나. 현봉인지는 2022년에 청색이었다가 이후 검은색으로 바뀐 것이다. 검은색에 꼭 검은색 매직으로만 사인을 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필적 감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더 놀라운 것은 사전투표 참관인이 며칠 후 개표장에 와서 봉인지에 본인 서명이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거는 부방대 사전투표 참관인이 봉인지 서명 사진을 개표 참관인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개표 당일 봉인지 위변조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방법 아니면 아무렇게나 위변조에도 잡아낼 방법이 없다는 게 이 제도의 허점이다. 부산 진구 외에 대구 달서 6월 3일 대선 봉인지와 거제 개표장에서 등장한 엉터리 비잔유형 봉인지 등 봉인지 부정 사례는 너무나 많다. 대체 닷새간 투표함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전 부정선거 끝장 토론에서 박주연 변호사는 투표함 봉인지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봉인지는 봉인지 그 자체로 있는 건데 봉인지 훼손됐습니까? 네네. 네? 봉인지가 일상적으로 훼손됐다고요?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보세요. 투표함 봉인지가 바꿔치기 된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계속해서 증거를 내놓으라는 이 부산 진구입니다. 일산 이거, 동굴 일단 이걸 보여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5월 29일입니다. 같은 케이스예요. 네. 제유진, 박이선, 강창환 네. 보십시오. 그 다음에 5월 30일입니다. 같습니까? 그 다음에 6월 1일. 완자가 밖에 나와 있죠 이번. U자 봐도 될 겁니다. 이 봉인지가 어떻습니까? 특수 봉인지라는 게 다 뜯기고 새로운 유사 서명을 위조를 해서 붙여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대유진 그리고서 누구요? 강창환, 박이선 그냥 그분들이 주장해야 되는 거죠.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 보관한 변형 문제로 이 문제 제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표 봉인과 관련돼 가지고 부방대나 시민 참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촬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서까지 다 써요. 그런데도 선관위는 다 묵살합니다. 저 부산 진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표 바꿔치기가 있었던 거죠. 아 부산 진구에서? 네. 이게 총선인가요? 아 이건 대선입니다. 네. 6.3 대선. 아까 부산 진구에서 표를 바꿔치기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걸 제시하셔야죠. 제가 정보물소송에는 제시했습니다. 투표용지에 인형을 컬러로 인쇄해놓고 날인이라고 우기고 투표함을 봉인한 종이는 탈부착이 자유로운데도 투표함이 봉인됐다고 우기고 본인 확인용 지문인식 버튼은 지문을 대조할 수 없는데도 본인 확인했다고 우기며 천태만상의 이상한 투표지가 쏟아지는데도 누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못 밝혔으니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우기는 선관위와 법원 헌재. 당신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돈에 붉게 물들어 국민주권 팔아먹고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는 사기꾼들일 뿐입니다. 부정선거로 입법권 훔쳐서 내란전담 재판부 만들어 부정선거 밝히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 군인들을 내란죄로 몰아 감옥에 가두고 검찰은 없애고 대법관 증언하고 재판소원 도입하고 법의 곡제 만들어 대권 훔친 범죄자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겠다는 무리들은 싹 다 공법입니다. 이 나라 권력 집단이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절대적 논리요 지켜야 할 사람의 도리입니다. 감히 어느 누가 사전선거와 전자개표 폐기 그리고 수개표를 반대하는가? 감히 이 땅의 주인들을 상대로 감히 반대할 수 있는가? 그러한 자 당신들은 이 땅에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